우와, 노트 다시 주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애플워치 5, 7세대 아이패드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인덕션 디자인과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최근 애플 신제품 루머 중 가장 많이 틀린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미리 알려드릴 소식은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케어처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기본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폰 11 프로, 11 프로 맥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애플이 XI가 아닌 공식적으로 숫자 11을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0과 10S는 로마 표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X로 읽거나 10으로 읽거나 이런 좀 헷갈림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잘된 일이기도 해요. 애플은 처음으로 아이폰의 프로라는 네이밍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마치 LG의 ThinQ 같은 V50 Thank you. 새로운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화면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5.8인치, 6.5인치로 출시되며 공식 명칭은 슈퍼 레티나 XDR입니다. 이것은 더욱 강력해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인데 HDR 컨텐츠 재생 시 최대 밝기는 1200니트, 수동으로 최대 800니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력 효율을 15% 개선했어요. 소재는 기존과 동일하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 특이한 점은 뒷면에 있는데 한 장의 글래스를 통짜로 깎아서 가공한 것이죠. 또 무광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LG V40에서 보여준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부분을 보면 엄청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카메라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인덕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루머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벌써 뇌이징이 되었어요. 카툭티는 기존처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센서 기술로는 광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와 센서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능을 포기하면 얇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러한 인덕션 디자인은 다른 제조사가 가로나 세로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는 것에 비해 다른 제조사와는 다른 차이점을 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보니 이제 카툭툭티이고 방독면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반각은 1200만화소 f1.8, 망원은 1200만화소 f2.0, 그리고 새로운 1200만화소 f2.4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를 보면 초광각 카메라의 화소가 더 높은데 애플은 3개의 카메라 화소를 모두 통일했습니다. 이건 기존 트리플 카메라 제품들의 문제점이 센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보면 카메라마다 색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데 애플은 이를 위해 카메라마다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각 같은 정보들을 정밀하게 보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의 카메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 보정을 했다고 해요. 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픽셀폰에서 엄청 까였던 것처럼 저조도 성능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 모드가 추가되었으며 애플은 기존 HDR도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에게는 꽤 좋은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개선되어 사진의 명부와 안부 디테일을 더 섬세하게 다듬어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상 촬영 중 3개의 카메라를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고 새로운 인물 사진 조명 효과, 영상 편집 기능들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 디퓨전이라는 기능이 추후 업데이트로 제공될 예정인데 이것은 9개의 이미지를 찍어 사진의 디테일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에서 탑재된 것처럼 동영상 촬영 시 오디오 줌을 지원하고 전면은 조금 더 개선된 1200만화소 f2.2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프로세서 역시 기존처럼 안드로이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거는 2세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으며 20% 향상된 4개의 고효율 CPU 코어, 20% 향상과 최대 40%의 전력 소모를 개선한 GPU 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애플이 설계한 유언 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어드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업데이트로 더 많은 기능들에 쓰일 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전력 효율이 개선된 프로세서 때문에 배터리 타임에서도 큰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1 프로는 10S보다 배터리 타임이 4시간 증가했으며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XS 맥스보다 5시간 증가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대비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가 탑재된 것처럼 이번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페이스 오디오를 탑재했습니다. 방수 관련해서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IP68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최대 깊이 4m에서 30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존 2m 30분과 비교했을 때 방수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페이스 아이디 관련은 완전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속도가 30% 더 빨라졌다고 해요. 기존과 마찬가지처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색상은 새롭게 추가된 미드나잇 그린을 포함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4종으로 출시하며 국방부색인가요? 드디어 30분 충전 시 50%까지 충전할 수 있는 10W급의 충전기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타사는 25W, 심지어 45W까지도 되기도 하는데 반길만한 점은 맞지만 다른 제조사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짜요. 아쉬운 점은 기존보다 더 무거워진 188g, 226g이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 폴드와 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요. 두께는 8.1mm로 기존보다 더 두꺼워졌으며 프로라는 이런과는 달리 64GB, 256GB, 512GB의 용량은 너무 아쉽습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프로이지만 USB Type-C 미탑재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햅틱 터치라는 표현을 보면 3D 터치는 이제 모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999, $1099부터 시작하며 기존과 동일한 가격이에요. 발표를 보면 아이폰 X 구입자분이 가장 큰 승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와의 조우 인정. 두 번째는 아이폰 11입니다. 이 제품 역시 한 장의 유리를 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인덕션이 아닌 레고 에디션으로 보이며 11 프로 시리즈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지만 그냥 11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크기는 무게와 두께, 기존 10R과 모두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한 리퀴드 레티나, 즉 6.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프로세서는 A30 바이오닉을 탑재했기 때문에 10R보다 배터리 타임이 약 1시간 증가했습니다. 카메라는 작긴 하지만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각은 1200만화소 f1.8,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화소 f2.4입니다. 저는 이 망원이 아닌 초광각을 사용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프로 시리즈처럼 야간 모드도 있고 전면 카메라는 프로와 동일한 1200만화소 f2.2 카메라입니다. 스피커는 프로와 동일한 스페이스 오디오, 방수도 IP67 등급에서 IP68 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퍼플과 그린 색상이 추가되어 퍼플, 그린, 옐로우, 블랙, 화이트, 레드 총 6가지의 색상으로 출시합니다. 용량은 64, 128, 256기가로 좀 아쉬운 편이며 이건 진짜 박수를 쳐야겠지만 기존처럼 5W급 충전기가 제공됩니다. 폴드도 15W 들어가서 굉장히 아쉽다고 했는데 11은 더 아쉬워요. 가격은 아이폰 XR에 비해 $50가 내린 $699부터 시작하며 아이폰 8과 아이폰 XR 모두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 시리즈는 와이파이 6, 4K 60프레임 촬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애플 로고 또한 기존에는 위쪽에 있었지만 이제는 밑으로 즉 중앙으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1은 XR의 후속작인데 아이폰 XR은 2019년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 중 하나이죠. 세 번째는 애플워치 5입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신기술이나 디자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반길만한 점은 항상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AOD 기능이 추가된 것인데 이건 화면 일부만 뜨고 터치 시 전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증가하여 하루 종일 가는 1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제공하며 애플워치 시리즈들은 기능이 좋긴 하지만 항상 아쉬운 게 배터리 타임이에요. 그리고 전 모델 나침반 기능이 내장되었으며 모든 셀룰러 모델에 폰이 없어도 어디서든 긴급 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재에서 티타늄, 세라믹 버전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에르메스 에디션 역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사고 싶은데요. 가격은 $399부터 시작, 시리즈 3는 $199로 인하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7세대 아이패드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는데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패드는 가성비 라인이고 가성비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인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더 커졌다 보니까 예전과 같다면 오피스를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쓸 수 없습니다. 전면 라미에이팅 처리가 없는 건 그대로이며 A10 퓨전 프로세서, 애플 펜슬 1세대, 터치 아이디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건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하는 거예요. 용량은 32기가부터 시작하며 $329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발표를 보면 얘가 굉장히 애매하고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한국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키노트에서 언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드디어 한국에도 애플케어 플러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입 가격은 기기마다 모두 달라지지만 기존처럼 보증기간 2년이 연장되는데 한국에서는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내가 실수로 깨트리거나 고장을 내더라도 화면이 손상되면 4만원, 기타 손상은 12만원의 리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2의 한도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고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되겠어요. 어차피 케이스를 구입하는 돈을 모아보면 그게 그 돈이거든요. 애플케어 플러스는 AIG 코리아와 함께하며 이제 통신사 보험들이 어떻게 개선될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아이폰의 발표를 보면 크게 신기할 만한 것은 없어요. 타사는 노치와 베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노치가 그대로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기존에도 제공하고 있었던 기능들이니까요.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방식을 조금 더 숙성된 기존 제품에 갖고 있었던 아쉬움을 다듬어서 출시했으며 발표하면서 보니까 진짜 크게 별건 아닌데 애플이 포장하는 방식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원래대로라면 최대한 빨리 제품을 구해서 리뷰를 했을 것이고 작년까지는 가장 가까운 일본에 가서 아이폰을 구입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본 외 국가에서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뷰가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